올해부터 베이스 캠프에 사탕 과목이 새로 생기면서 처음으로 지도하게 된 여기 학원에서 처음으로 사탕을 지도하게 된 강사 김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여고 사회와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학교 내신 분석과 통합사회 바뀌는 2025년부터 바뀌는 모의고사 출제 분석 그리고 이왕이면 왜 베이스 캠프를 선택해야 되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에 예여고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좀 바뀝니다. 자, 우선 원래 저희가 9등급제에서 어머님들 5등급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이 4%인데 이제 10%고 2등급이 이렇게 뭐 퍼센트가 바뀌는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등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자. 그러니까 2등급 애들은 1등급이 되죠. 2등급이면 거의. 그리고 3, 4등급 애들이 2등급이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조삼모사랑 똑같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1, 2등급이 1, 2, 3등급 초반대가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었다면 이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1등급만 인서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스트레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바뀐 게 그 2등급의 그러면 초반과 2등급 후반의 지금 등급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100등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31등과 131등이 같은 등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는 인서울 이제 학교들은 주로 1등급 위주로 많이 뽑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예여고 1등급은 작년 인원으로 보면 대략 4%이기 때문에 11등 그리고 만약에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27등 정도가 1등급이 됩니다. 변화된 대신 5등급 대는 1, 2등급 간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1등급 대신을 쭉 유지하면서 생기부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수시에 유리합니다. 작년까지 예여고가 주변 학교랑 좀 많이 다른 건 뭐냐? 한국사가 2학년이 있었습니다. 1학년에 통합사회가 있고. 근데 올해부터는 주변 학교와 똑같이 1학년 때 통합사회와 한국사 과목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과목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에 한국사가 없습니다. 지금 2학년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자, 작년도 1학년 중간고사에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일단 시험지를 보여드리면 알겠는데 너무 확실히 여고가 문과 과목을 잘하긴 합니다. 동명여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지금 표준 편차도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 갖고 있고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운데 모여있고 못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하는. 그래서 예여고 문제를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여기 보시 어머니도 많이 놀랄 겁니다. 수능 문제로 돼 있어갖고 다 학교 내신이 수능 문제라 고3 수능 문제라 제가 똑같은 걸 들고 왔으니까 이따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보시면 알겠죠 어머님 성취도 분포 비율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A쪽, B쪽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십니까? 2가 제로입니다. 제로 D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특히 사회 과목이 평균이 높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생각을 받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쪽에 대한 확실히 문과 과목에 대한 그런 아이들의 그런 이해도나 이런 게 여학생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수 같은 걸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제가 볼 때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수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거 잘못 보거나 도표 같은 거 잘못 보거나 표준 편차는 10.3으로 있어서 딱 중간층이 탄탄합니다. 상위층과 중간층이 탕탕하니까는 처음부터 윗등수에 있어야지 아랫등수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등수가 나올 텐데, 등급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유리한 등급으로 가야지 확 변화되는 건 없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세니까. 이게 어느 정도 B, C가 조금 세고 그러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A, B가 이미 80%가 넘어버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준비가 된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다른 은평고사 제일 낮습니다. 편차가 제일 좁습니다. 10.3 제일 탄탄하고 평균도 제일 높습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가 봤는데 통합사회는 뭐 천주교육 무난하고 한국사가 문제인데 이 시마스가 오늘 되게 좀 특이한 교재인데 왜 여기 학교를 쓴지 모르겠지만 이 시마스 교재는 좀 특이진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고력을 필요한 그런 서술형 문제를 내기 참 좋은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더 어려울 겁니다. 이따 제가 한국사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 말씀드리면 자 1학기 중간에 시험 범위는
1단원, 2단원, 4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이 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윤리 담당 선생님, 한 분은 지리 담당 선생님, 한 분은 일반사회 담당 선생님인데 이 1단원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전공자고 가장 이 세 분 중에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니까는. 자, 총 18문항, 서술형 5문항인데 오늘 서술형 5문항이 34점입니다. 서술형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시험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 자, 제가 난이도인데 진짜 윤리는 상위 하나 정말 최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최상. 왜냐?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지리는 중, 근데 지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반사회는 내용은 편한데, 그러니까 지문은 편한데 그 밑에 선지. 그래서 애들이 두 개 중에 하나 몰라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자, 지금 4번 문제. 정의를 행해야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합리적 선택에 떼야 된다. 그러면서 중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나옵니다. 책에. 더 품성적인 덕 아예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은.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냐? 바로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여기 없나? EBS 수능 특강 고3 내용입니다. 수능 특강의 생활과 윤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품성적인 덕, 여기 습관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덕.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 학교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튀어나와도 무조건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학교는 남겨서 요거 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니까 학교쌤이 요거 그냥 지나가다가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 그걸 듣고 누가 혼자 집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학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기를 하라고, 제보를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딱 한 글자 그 지문에는 유교, 불교, 도교 같은 동양적인 사상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교 이야기. 자, 인이란 예, 인과 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짐을 바탕으로 하진 예는 허례이다. 예란 사랑의 정신이다. 인격체보다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인류가 구현된 대동사에는 요거는 절대 책에 1학년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3학년에 나옵니다. 3학년. 여기 공자사상으로 여기 지금 얘가 공자사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능 특강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서 그렇죠. 문제가 거의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 진짜 한판 붙고 싶다. 진짜 애들 딱 준비를 잘해서 성적 엄청 잘 나와서 진짜 본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애들로 시험을 평가하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준비만 하면 되게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이게 어려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여고 선생님들이 약간 그 자기 전공 과목을 좀 어렵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저부터 윤리쌤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어렵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푸는 내용이니까는 한 번만 훑어주면 되는데 이거 훑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데 평균이 82.3이다. 이런데 다 맞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약간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 근데 학교쌤이 주는 프린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계해서 찾아내는 그 능력이 있거나 또는 그러니까 다른 학원도 제가 볼 때는 학원이나 과외쌤들이 있다면 그거 딱 보면 무조건 수능 특강. 왜냐면 예를 여보니까 수능 특강 찾아봐야겠다 EBS. 근데 학교에서도 왜 이거 여기 문제집을 참 이쪽 내용을 냈냐 그러면 이게 고3 연계 과목이니까는 또 EBS 같은 경우는 교육방송이니까는 거기 관련된 내용을 끄집어오는 거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선생님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평균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이제 2학년 건데요. 그 한국사 논문 저희가 몇 단으로 되어 있냐면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단으로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되는데 1학기 중간은 처음, 그러니까 구석기부터 조선까지 구석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까지입니다. 이걸 얘네가 언제 배웠냐? 3학년 때 졸업고사 보지 않습니까? 3학년 때? 졸업고사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애들 맨 처음 3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졸업고사 시험 범위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은 그래도 어떻게 좀 아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모릅니다. 애들. 일제시대 모르고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 시대,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 역사. 대통령 순서대라고는 절대 모르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나머지 3개 시험. 근데 이 시험 범위도 엄청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험 범위도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 17문항 100점 큽니다. 17문제 66점이기 때문에 서술형이 3문제인데 34점입니다. 즉 한 문제가 10점이죠. 서술형. 근데 서술형이 한 문제 놓고 여러 개를 막 물어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제 서술형을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서술형에서 다학도로 원하는 답이 많고 단답형 답과 함께 그 의미와 목적을 서술하게 돼 있고 객관식의 난이도가 평이해서 좀 이 시험 범위가 많아서 문제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걸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한국사 지금 2학년 거라 이게 성적이 안 나와서 잘 못 봤는데 주변 학교를 보시면 한국사 평균이 그냥 그나마 여고 중에는 동명여고 좀 비교할 만하니까 동명여고는 좀 높긴 하지만 동명여고가 한국사 평균이 62점입니다. 숭실고가 60점대. 그러니까 애들이 분명히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90점 안에 거의 들어왔던 애들인데 왜 이렇게 됐지? 내용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에서. 중학교 쌤들은 다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한국사 어머님 오늘 어떤 어머님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건데 수업 문의를 하며 저희 아이가 최근 3년의 수능 한국사를 풀었다. 고3이 보는. 근데 1등급 나왔는데 수능 한국사 내신 공부할 필요 있나요? 저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풀어도 2등급 나올 거예요 어머님. 한국사 수능 진짜 쉽습니다. 지금 자제분들 풀어도 1등급 나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내신이 어렵습니다. 내신. 그러니까 내신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한국사는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어도 되는. 그러니까 딱 1학년만 챙겨야 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한국사만 챙기면 됩니다. 그나마 하나 버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자, 한국사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술형이 문제인데 서술형인데 배점이 보시니까 총 몇 점인지 여기? 총 18점인데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서술형 3문제 중에 한 문제가 18점 그러니까 34점 중에 18점인데 우선 가나를 쓰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모의 시행과 모의 실록 책 이름 쓰는 거 왕의 이름 쓰는 건데 가나 이름 쓰고 실록 이름 쓰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2개를 쓰면 각 4점이니까 요 가로 2개 채우면 5점 요거 왜 만들었는지 까지 쓰면 요거 9점 요거 9점 그래서 18점 그러니까 한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다각도. 자, 책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애들이 다 외웁니까? 세종, 육조직계대, 의정부서대 쓰고 비교해서 그 차이 비교해서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육조직계대랑 왕권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왕권을 강화하고 의정부 기능을 약화한다. 두 번째는 의정부 기능을 강화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쓰면 18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100%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외우려고 하는데 솔직히 양이 너무 많으니까 다 외우지 못하니까 저런 건 따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 서술형 준비를. 그래서 이런 거는 서술형 준비가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아직 그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좀 같이 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훨씬 더 학원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